안녕하세요. 주5일의 워럭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에 거주하는 류정민 군 일가족에게 얽힌 기묘한 실종 및 변사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2016년 9월 15일 오후 5시, 류정민 군과 그의 어머니 조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함께 외출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모자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어머니 조 씨는 9월 20일 경상북도 고령군의 고령대교 부근 낙동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그 다음 날인 9월 21일에는 그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 베란다 붙박이장에서 이미 백골이 된 류정민 군의 누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교 하류 2km 지점에서 류정민 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것인지, 특히 장녀 류양의 시신이 왜 붙박이장 안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수성경찰서는 곧바로 류정민 군의 행적을 조사했고, 9월 15일 류 군의 가족이 살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외출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CCTV를 모두 뒤지며 류정민 군과 어머니 조 씨의 행방을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류정민 군과 어머니 조 씨는 택시를 타고 북부 정류장으로 갔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팔달교 부근으로 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팔달교 부근에서 버스에서 내린 이후로는 행적이 끊어졌다고 하네요. 팔달교 부근을 돌며 류정민 군과 어머니 조 씨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 씨는 본래 학습지 교사였는데 8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류정민 군과 누나 류양을 홀로 키웠다고 하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류정민 군은 2013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를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에선 류정민 군을 정원외 학생으로 분류하였고, 류정민 군과 어머니 조 씨에게 등교시킬 것을 권했지만 그때마다 조 씨는 고집을 부리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7학기, 즉 3년 반 동안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 씨는 2016년 초에 류정민 군을 교육적으로 방임했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경찰이 교육당국과 합동으로 류정민 군에 대한 심리, 지능검사 등을 한 결과 또래 수준의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 씨도 아들을 지도할 지적 소양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후 학교에 보내겠다는 확답도 하면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9월 2일부터는 다시 류정민 군을 학교에 보냈고, 모두 7학기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류정민 군의 학력평가 성적이 우수하여 제 나이에 맞는 4학년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류정민 군은 분리불안 장애가 있었는지 어머니 조 씨와 떨어져 있으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조퇴와 결석을 반복하다 9월 9일부터 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19일부터 다시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CTV의 마지막 모습이 찍히고 5일 뒤인 9월 20일,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502 고령대교와 달성보 사이 낙동강변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 한 낚시꾼이 나무 조각과 풀에 뒤엉킨 채 강변 5m 앞까지 밀려온 변사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급히 현장으로 출동해 강물에 표류하고 있던 중년 여성을 확인했고, 그 중년 여성은
실종자 조 씨였습니다. 발견 당시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퉁퉁 부은 것 이외에 시신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어머니 조 씨는 버스를 타고 팔달교에 온 다음 강물로 뛰어내렸고 그 시신이 고령군까지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9월 21일 조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 위해 범물동의 아파트를 찾은 경찰은 집안에 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그곳은 오랜 기간 사람의 흔적이 없었던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쾌쾌한 냄새가 풍겼고 냄새를 따라가니 베란다에서 테이프가 붙여진 붙박이장이 발견됐는데요. 그 붙박이장 안에는 해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해골은 이불과 비닐에 쌓여 있었는데 젊은 여성의 뼈였고 확인 결과 류정민 군의 큰누나였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 말에 따르면 류양은 모습을 감춘 지 3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생전 류양의 모습은 키가 작고 왜소한 데다 외모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인의 기준과는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폐증이 있었는지 말이 없고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 땅만 바라보고 다니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중퇴했으며 이후 직장에도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혼자 집에만 머물렀고 대인관계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을 수색한 끝에 유서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내가 죽거든 십자수, 색종이 접기책을 종이 접기를 좋아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고 겉봉에 분명히 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적을 확인한 결과 류정민 군이 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따라서 9월 15일 류정민 군과 어머니 조 씨의 외출은 동반 자살을 위한 외출이었고 이 유서는 외출하기 전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류정민 군의 행방에 대해선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9월 28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삼원진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한 결과 시신은 실종된 류정민 군이었다고 합니다. 류양의 죽음에 대해 증언해줄 마지막 목격자 류정민 군마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사건은 숱한 의문만 남긴 채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국과수에서는 류정민 군 시신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외상은 없으며 부패 등으로 강물이 몸 안에 들어간 상태여서 부검만으로는 사인을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실종 전에 유서를 작성한 점과 시신의 외상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9월 15일 어머니와 함께 실종된 당일에 동반 자살을 감행했고 어머니의 시신은 고령군 쪽으로 흘러가면서 발견되었고 류정민 군의 시신은 달성군 쪽으로 흩어져서 발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9월 15일 CCTV에 찍힌 류정민 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저항의 모습은 전혀 없이 어머니와 함께 걸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어머니 조 씨가 완력으로 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여동생에게만 연락할 정도로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았고 아들 류군도 학교에 나가지 않고 어머니에게 의지해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시신이 발견 후 3개월이 지난 12월 23일 경찰은 숨진 조 씨를 딸의 사체를 은닉하고 아들을 설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승낙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2달간 사건 검토를 한 뒤 2017년 2월 24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류정민 군의 아버지는 8년 전에 이혼한 후로 아내와 자식들과는 전혀 교류가 없었는지 아는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조 씨 일가족은 이혼 뒤 둘째 딸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조 씨 등
3명이 각각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대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범행의 동기와 정황 증거 등 많은 부분들이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에 일어났던 대구 일가족 변사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